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진단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 동시에 단행을 하면서 지금 달러엔 환율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지금 중동 정세까지 또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굉장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월 이제 시작했는데 증시 전망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는 통상적으로 네. 계절성이 있는데 7월부터 10월 말까지가 소위 빅스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 네. 일명 공포 지수가 우상향하는 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 11월 초를 정점으로 대선 끝나고 나면 안정되는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으로 올해도 예외 없이 그러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계절성을 지금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8월 달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가 우리가 2년 반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역대급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그렇죠. 통상 이게 2년 반 시차를 두고 이제는 이제 내릴 타이밍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2년 반 시차를 주고 지연 효과가 있잖아요. 고금리가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쳤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변동성 지수를 끌어올리는 또 역할을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인 그런 바닥 이런 신호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한 그러한 대응, 방비 그런 마음, 경계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지금 일본이 정치권의 요구 때문에라도 지금 엔화 강세를 지금 무리해서 어찌 보면 끌고 가는 측면이 있어서 거꾸로 말하면 저 상황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엔화 강세에 갈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표가 급한 그런 자민당의 그런 정치권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엔화 강세 그것은 글로벌 해외로 빠져 투자되어 있는 엔화 베이스의 그러한 자금들이 역으로 일본으로 환류되는 이 상황도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계절성이 이제 빅스 지수가 좀 올라가는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8월이어서 앞으로도 좀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부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가 돌아서기에는 기대가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뷰인데 지금 경제 지표 부진이 생각보다 더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이제 열어보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착륙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참 걱정인데 저는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침체가 오면 실업률 높아지고 이 서민들이 살기 팍팍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가 이슈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침체가 안 오길 바라는데 어쨌든 그거는 일어날 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는 과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너무 늦게 시작한다고 다들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년 후 지나와서 이제 지금 보니까 금리 인하를 또 늦게 한다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연준의 대응이 이번 시에는 시기적으로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변동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꼭 경착륙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급하면 아마 연준이 8월 때라도 얼마든지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거보다는 지금 사실은 시장이 너무 행복감에 투자 비중을 꽉꽉 채워놨었다는 거죠. 이게 영원히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심정으로 거의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조정이 격하게 나타나는 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 경제의 핑계는 되고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더 이상 새로운 돈이 시장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면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열을 조금 시키는 건강한 조정인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하락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오르고 좀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좀 아쉬움도 좀 있긴 억울합니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다가 또 다시 급락을 하는 장세가 어제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급락이 이제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를 뭐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의 기간 조정 얼마나 좀 우려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이 포인트는 7월 달 들어와서 울고 웃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이슈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좀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네. 원래는 신기술 적용된 것만 중국에 팔지 마야 해서 이제는 기존에 팔았던 것에 대한 AS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패키징화돼서 8월 말에 종합 규제 방안이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 우리나라나 네덜란드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나 관련된 디램 회사들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이슈가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예외 조항이 진짜 예외 조항이냐 아니면 자발적이라는 이름 하에 스스로 수출을 자제하게 만드는 거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이건 그러니까 그런 투자 심리적인 이슈보다는 펀더멘탈 이슈, 업황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규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규제가 나올 때까지 반도체에 대한 긴장을 좀 놓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계절적으로는 뭐 7월부터 10월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바닥을 아직까지는 뭐 논할 수가 없는데 본격적으로 뭐 바텀 피싱이라고 하죠. 좀 저가 매수의 기간 얼마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젯밤까지 해서 M7에서 엔비디아하고는 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일사분기 때 기억하시면 M7의 실적 발표 후 주가는 날아갔었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그 활용 점정이 엔비디아 실적이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8월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때의 그런 실적 수준과 향후 전망이 어찌 보면 반도체의 그런 추가적인 하반기 남은 기간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큰 변화가 있다면 그때를 좀 잡고 싶고요. 반면에 매크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침체 우려가 좀 더 강화된다면 사실은 약세장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뒤섞여서 혼합돼서 8월 달에 나올 수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그것을 좀 가려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또 실적 8월 25일 정도 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밤에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장세가 정말 뭐 롤러코스터랑 지금 뭐 닮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투자자들이 사실 자산을 지금 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매크로 지표가 다시 한번 또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다 지표들 좀 열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은 물가도 물가지만 고용 지표 매우 중요하고 네. 소비 관련된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장육 가능성이 커지면 우리가 사실 기대할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 수혜주들을 확실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쪽, 두 번째로 금융, 그다음에 사이즈로 보면은 소형주족 이쪽이 훨씬 더 이후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경착륙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보면은 이거는 경기 방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업종으로는 필수 소비, 유틸리티, 건강 관리, 그러니까 헬스케어 이쪽이 훨씬 더 집중해야 할 분야고 그래서 정반대의 색깔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가느냐, 미국의 소비와 실업률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착륙 가능성에 뭐 경기 부양과 성장주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방어를 하는 섹터들 막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